태백은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은하수였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엄청 많으시거든요. 오히려 저희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에서 이제 보석을 찾아내는 그런 기획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컨츄리 시티즌의 이재선입니다. 저희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컨츄리 시티즌, 도시와 시골을 연결하는 역할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자체나 작은 도시들의 이름만 들어도 모르는 곳들이 많잖아요. 이름 들었을 때 거기 어디야? 거기 어디 붙어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지자체들이 조금은 유명해지게, 조금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선은 저희가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게 이제 기획인데, 그 기획을 할 때 지자체랑 항상 무조건 먼저 얼굴을 맞대고 면담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지, 지자체의 그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뒤에 보시면 포스터에서 보시다시피 뭔가 궁금증을 자아내잖아요. 심야버스, 그리고 은하수행을 보는 야간에 버스를 타고 간다. 약간 이런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태백에 가면 은하수를 볼 수 있다. 사실 저희가 항상 이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면 항상 겪는 문제가, 로컬 컨텐츠는 사실 개인이 하시거나 작은 조직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보면 맛은 너무 좋은데 패키징이 사실상 너무 아쉬워서 사람들이 좀 구매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항상 좀 저희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 패키징을 바꿔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소비할 수 있을까를 항상 팝업스토어 운영하면서 고민하고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그러한 패키징이라든지 혹은 브랜딩 자체도 아예 바꿔드리는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저게 사회적 기업이 되면서 하고 있는 게 가장 그 영리 추구하고,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해결한다는 목적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그렇지만 다른 조직들과, 사실 사회적 기업이 아닌 조직들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면, 저희 마음속에 계속 그 사회적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조직이다 라는 것들이 계속 품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로컬 브랜드들과 협업도 하고 싶고, 소물 위험인 지역들, 그리고 다양한 소도시들, 그런 지역들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역할들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성수동, 그리고 다양히 서울 많은 지역에서 팝업 스토어가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팝업 스토어를 로컬 브랜드들 혹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직접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약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좀 많이 모자라지만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많고, 하지만 진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이렇게 하고 있는 대표 믿고 따라오는 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애들이 재밌어야지 더 일을 하고 싶지, 누가 그런 기술만 배우고 싶겠어 라는 생각에, 저희는 이 교육과정을 졸업하면 너희 작품 1개 이상은 무조건 만들고 나갈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서 항상 작품을 하나씩 만들고 나갔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 프로덕션이라는 웹툰 제작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다솜 대표라고 합니다. 이야기 프로덕션은 만 3년 경력의 웹툰 제작 회사이고, 웹툰 유통도 앞두고 있고 플랫폼의 런칭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스토리부터 모든 각색, 콘티, 심지어 저희가 직접 유통사를 찾아간 작품이 하나 있어요. 로아즈라는 작품인데, 그게 SF 소년 성장물 작품이에요. 그 작품이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맡았다 보니까 조금 더 애정이 가고 조금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말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 친구들,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퇴소아동, 기타 등등등등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좀 극히 드물어요. 특히나 직업적인 교육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웹툰 무료 교육을 진행해주고 교육을 모두 이수한 친구들에게는 웹툰 회사로 취업을 연계해주는 혹은 저희 회사로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운영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게 뒤에 있는 드림메이커스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운영하기 시작했던 게 친구들을 보니까 더 진심이 되고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도 사회적 기여를 해야겠다 하면서 조금 책임감을 더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제일 많이 원했던 게 저는 제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욕심이 제일 많았어요. 사실 웹툰에서 내 작품을 한다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아니거든요. 돈을 벌려면 어떤 유명한 작품에 어시스트를 한다거나 뭐 단일 작업들을 배우는 게 대부분이에요. 내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주니까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래도 만족감 있게 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 이야기 프로덕션은 런칭한 웹툰으로 수로만 보면 매우 작은 회사이고 아직도 작은 회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웹툰 산업 발전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취업 연계하는 방면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작가님들의 그런 복지 부분에서도 그리고 웹툰의 퀄리티 부분에서도 놓치지 않고 함께 다 잡고 나아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저희 회사랑 협업해 주시고 저희 회사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만 벌겠다는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사실은 조금 더 사회적 가치나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저는 공간사랑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있는 홍상철입니다. 인천 서구자활센터라고 그 수급이나 차상위 계층 분들이 일하시는 작업장 같은 데인데 거기 한 300여 분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 중에 일부랑 저랑 같이 해서 회사를 하나 차린 거죠. 자활 기업 형태로 차리고 LH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일부 받아서 하는 개념으로 1년에 처음에 한 40가구 정도 줘요. 그래서 수급이거나 차상위 계층들의 집수리를 저희가 해서 그거를 이제 비용으로 받는 이런 회사를 하나 차린 거예요. 저 뒤에 칠판도 보시면 저게 다 지금 집수리 가는 데예요. 저게 폐 끼친다고 수리도 안 하시려고 그러는 분이 몇 있어요, 실제로. 한 분인데 굉장히 그 집에 이렇게 누가 들어가는 것 자체도 이게 두려우고 막 안 좋아하시는 상태의 분이 계셨는데 조곤조곤 얘기해갖고 이제 집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올수리 형태로 이제 쭉 진행을 했는데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게 이제 많이 해소돼서 지금 가게 나가서 일하시는 정도까지 된 상태에서 너무 고맙다고 뭐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지금은 잘 사시니까 저도 좋아요. 예를 들면 양주에서 집을 졌는데 그 같은 규모의 앞집은 겨울철에 그 뭐 전원주택이긴 하지만 뭐 연료비가 한 6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신 저희가 질 때 재생에너지를 좀 쓰는 걸로 해서 지열난방 이거를 쓰게 해서 졌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단열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느끼고 그런 거 포함해서 재생에너지를 결합시켜내는 것,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난방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한 노력, 집을 수리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조그만 집이나 저소득계층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그런 혜택이나 내용들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느꼈어요. 궁극적으로 지금 뭐 집수리를 하지만 이후에는 좀 이렇게 사회주택 형태로 짓는 거를 지금 사실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좀 그런 생각은 있어요. 꿈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천안박물관이나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지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찾아봤을 때 마찬가지로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가 거의 전무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충남에 있는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하이픈의 대표 이완수라고 합니다. 충남에 있는 가치 있는 문화자산을 발굴해서 지역민들과 이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고, 또 이제 천안은 뭐 유관순 열사가 대표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 내에서 지역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고 좀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지역에 있는 콘텐츠 기업으로서 보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처음에 페이퍼 토이를 만들 때는 주로 이제 역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뭔가 이쁜 페이퍼 토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실존 인물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고증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유관순 열사를 만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는 이제 이런 이미지거든요.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고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근데 이게 고증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백색 치마를 입었고, 실제로는 이제 이것처럼 이제 검은색 치마를 의도적으로 안 입었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자료조사를 물론 했지만은 표준 영정을 가지고서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표준 영정이 이제 교체가 됐어요. 고증이 잘못돼서 만들었던 걸 전부 다 폐기를 하고 다시 흰 치마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게 됐던 거죠. 사실 저희로서는 뭐 물론 피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또 이런 건 한편으로 검은색 치마를 알고 있었던 대다수의 지역민들이나 사용자들도 저희 페이퍼 토이를 경험하면서 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알게 되는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뿌듯함을 느끼는 지점들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완전한 영리 기업이었거든요.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기관들이랑 접해서 뭔가 일을 하게 되고, 뭐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파트너 회사들이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의 비즈니스의 형태랑 좀 잘 맞을 것 같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천안박물관이나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 좀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지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찾아봤을 때 마찬가지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거의 전무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의 소셜 미션이라고 한다면 지역 문화 자산에 대한 그 관심도를 좀 제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좀 다른 지역들한테 좋은 선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멈춰있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끝없이 움직이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케어믹스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영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돌봄 서비스가 주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돌봄 서비스 중에서 방문 돌봄 서비스, 산모랑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이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리원을 이용을 하시거나 이용을 하지 않으시거나 상관없이 출산을 하고 60일 이내에 쓸 수 있는 게 정부 지원 산후관리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초산모, 그러니까 첫째인 아이는 15일까지 쓸 수 있고요. 둘째인 아이는 최대 2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에서 20일까지 쓸 수 있는데, 출산을 하고 몸이 회복되는 시기가 산육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산모분들 몸 회복하는 건 보통 한 60일 정도 걸려요. 최소 60일 정도 걸리는데 15일, 20일 받는다고 쳐도 그 다음 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게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출산하고 90일 이후부터 가능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산모분들은 어쩔 수 없이 혼자 혹은 남편이랑 같이 독방 육아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의 혜택이 아예 없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쪽에서 채우려고 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일 돌봄 서비스라는 상품으로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팀으로 육성 사업을 받게 되었죠.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참여해서 굉장히 큰 혜택을 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저희가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 진행이 되기 전에 사실 저희가 비영리 법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뭔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많은 사업에 다 떨어지고 정말 이제 저희 사업 아이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자신감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팀에 선정이 된 거는 저에게는 난파된 배가 등대를 만난 격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에겐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가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이라는 가치를 창출을 하면서 기업, 이익을 내는 부분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희 미션이 사회 서비스의 기준을 선도하자, 만들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파트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그러니까 영아 특화형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그 다음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로의 확장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는 0세부터 12세까지거든요. 그럼 이게 초등학교까지 품을 수 있는 큰 사회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해서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라든지 혹은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라든지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커버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점점 확장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제로 이제 관리되고 있는 활동하고 계시는 관리사분들이 한 60명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매출도 한 20% 더 성장해서 1억 이상 매월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이상 10배 이상 넣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발달장애인 분들을 모시고 여행을 갔었을 때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오시는 길에 진짜 제 손을 잡으시면서 꼭 있어야 될 여행사다, 꼭 있어야 될 회사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안녕하세요. 저는 열린협동조합 대표 김효형입니다. 항공이나 호텔, 그리고 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여행사 업무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이렇게 여행을 즐기시기 어려운 분들까지 모두 다 케어하는 여행을 배리어프리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여행 컨셉 자체를 배리어프리로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돌봄 기반의 배리어프리 여행인데요.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사각지대에 계세요. 여행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고민하시고 이런 스트레스를 감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호자분이신데 이분들은 사실상 초점에서 좀 벗어나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분들까지 다 함께 고려를 함으로써 이분들의 이런 가족관계나 아니면 리프레쉬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라는 이런 마음까지 치유하는 과정까지 좀 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발달장애인 분들을 모시고 여행을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발달장애인 분들을 모시고 여행을 갔었을 때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한 발달장애인의 부모님이셨는데 그분도 조금 시각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더더욱 여행을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이었는데 오시는 길에 진짜 제 손을 잡으시면서 꼭 있어야 될 여행사다, 꼭 있어야 될 회사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듣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도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다들 눈시울이 좀 붉어지면서 그래도 힘든 시장이고 앞으로 개척해야 될 시장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이 가치를 잃지 않고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리어프리라고 하면 장애인만을 위한 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 배리어프리라는 것 자체가 저희 같은 비장애인 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배리어프리의 장점이라서,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우리의 여행 상품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냥 개의치 않고 무조건 선택해서 입맛에 따라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여행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창업을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여행사나 문화 콘텐츠 기획 모두 코로나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다행히 육성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화 지원금도 지원받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과 팀빌딩 과정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개발된 상품화가 된 코스가 없이 창업을 했었어서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지나고 나서 봐서 다행이지만 육성 사업을 통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역량 강화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업화 지원금을 통해서 다양한 코스들을 개발하고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네트워킹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배리어프리 시장 자체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보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수혜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이나 아니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나 체험 콘텐츠들을 한데 융합해서 이 시장이 조금 더 개척되고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결국에는 많은 수혜자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방향성입니다. 저희가 배리어프리 여행사긴 하지만
어쨌든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여행 상품들도 있어요.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단체 연수라든가 특히 해외여행 쪽으로도 요새 많이 저희가 진출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일부분을 걸고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괴롭힘 문제 해결 솔루션을 만드는 프리하라 대표 손희은입니다. 네, 프리하라는 프리 하라스먼트의 약자로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를이라는 뜻을 가진 회사입니다. 이름과 같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리 하라스먼트 플랫폼. 두 번째는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 과정에서 그 가정폭력이랑 아동학대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학교에 가서는 학교폭력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를 학교폭력으로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리하라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세 가지 메뉴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단하라입니다. 진단하라는요, 저희가 괴롭힘 유형을 21가지로 분류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항목을 체크하면 이게 어떤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기록하라입니다. 기록하라 같은 경우는 괴롭힘 문제를 경험했을 때 관련 기록을 남기는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법률 전문가나 교육 전문가, 그리고 심리 전문가들이 필요한 양식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연결하라인데요. 연결하라 같은 경우는 원래의 취지는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전문가라든지 혹은 심리 전문가, 교육 전문가를 연결하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괴롭힘 문제를 누구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프리하라의 소셜 미션입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시려는 창업가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잘 하지 못하고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 소셜 미션만 갖추면 저는 사업이 다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팀원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다음에 창업을 하시라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제2의 뽀로로처럼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콘텐츠 분야에서 진짜 제2의 뽀로로처럼 이런 콘텐츠 기업이 되어서요, IP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 콘텐츠를 확산해 나가는 콘텐츠 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것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글로리를 보고 공감한 것처럼 괴롭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프리하라는 앞으로 괴롭힘 문제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하라에 많은